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울산 10대 공약은 비슷하지만 해법에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울산 공약을 점검합니다.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술집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오늘 아침 도심 아파트에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로 오인한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휴대전화 중계기를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택시기사들은 울상입니다. 한꺼번에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손님들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연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김장 채소가 폭등에 따른 김장 대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직거래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저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산지 직거래와 김장 시기 조절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 검토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도심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만 올해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울산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해법이 다른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을 점검합니다. 새누리당은 힘 있는 여당 대통령론을, 민주통합당은 공약 실천 의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 가운데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재활병원 울산 설립, 유니스트 확대 개편 등 5개 공약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두 후보의 공약이 유사해 보이지만 그 해법이나 추진 과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은 박 후보의 최우선 공약으로 문 후보보다 적극적입니다. 문 후보의 1호 공약인 산재재활병원 설립 구상은 박 후보보다 광범위합니다. 박 후보는 유니스트의 특성화를 더 강화한다는 생각이지만 문 후보는 정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제시한 공약,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까지 다 손발을 맞춰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공약은 같지만 박 후보는 울산시의 물길 병역안에 찬성하는 반면 문 후보는 이 방안이 환경 훼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해 박 후보는 공단 직할의 안전관리 종합 시스템 구축을, 문 후보는 국립방재연구소와 유니스트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KTX 울산역, 울산국립대, 혁신도시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울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공약이지만 우선순위나 실현 가능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휴대전화가 잘 터지도록 아파트마다 설치된 중계기가 주민들로부터 깊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때문인데 통신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옥상.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이른바 중계기로 불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해 전자파 측정기로 이동전화 중계기의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입주민들은 이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며 투표를 실시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서 보니까 저게 보이더라. 인터넷에 이제 전자파와 관련된 자료가 쫙 있으니까. 앞서 지난달 말엔 중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주민들 요구로 옥상 중계기가 처음으로 철거되는 등 관련 민원이 통신사와 전파관리소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계기의 경우 다른 전자기기와는 달리 24시간 노출돼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불안감이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국제 기준치를 밑돌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측정하면 그런데 이제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알면은 또. 학계에서조차 전자파의 유해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고객들의 요청으로 우후죽순 들어섰던 중계기가
이젠 기피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인데요. 술값을 내기 위해 종업원에게 카드를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뒀다 몰래 돈을 인출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새벽 4시 반 헬멧과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은행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현금 인출기를 바꿔가며 열심히 돈을 뽑던 남성은 돈 뭉치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으며 재빨리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22살 김모 씨가 손님 55살 이모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는 장면입니다. 유 씨가 술집에서 종업원 김 씨에게 체크카드를 주며 현금 30만 원을 빼오라고 시킨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냥 종업원이 가서 빼오면서 비밀번호 안 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그런 적 없었죠. 김 씨는 술에 취한 이 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선 1시간쯤 뒤 모텔로 찾아가 자고 있던 이 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김 씨가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이 씨의 체크카드 잔고가 많은 걸 알고 비밀번호를 외워둔 겁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돈을 인출한 뒤 카드는 다시 지갑에 넣어뒀습니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에서 이 같은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시고 술자리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카드 등을 맡기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출을 해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카드를 긁으면 카드 정보가 빠져나가는 카드 복제기까지 등장해 취객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산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결제할 땐 꼭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아침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2시간 동안 치솟아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단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서에는 화재 신고가 잇따랐고 대형 화재로 오인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기가 이래 쫙 난리가 이래서 사돈까지 갚았어. 그러니까 나오다 막 기절해갖고 이게 뭔고 해갖고 막 난리 나고. 굴뚝 바로 옆 아파트 고층은 연기 때문에 베란다 문을 꽁꽁 닫았고 불난 나오면서 3단지 쪽에서 불난 나오면서 그냥 봤거든요. 연기가 들어왔으면 처음에 문 열어보세요. 네, 들어왔죠. 많이. 밖으로 나선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에 입을 막은 채 다녀야 했습니다. 아침에 매캐한 냄새가 좀 났고 지금도 뭐 시간 좀 내가 조금 그런 냄새가. 연기는 바람을 타고 도심 한가운데로 번졌고 200여 미터 떨어진 주차장까지 그을음이 뒤덮었습니다. 연기의 원인은 화재가 아니라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보일러의 불안전 연소. 공기가 연료보다 작게 들어가면 검은 연기가 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빨리 그걸 조정을 해주는 건데. 노후된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발생한 연기 소동으로 주민들은 아침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남구 상가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5분쯤 남구 신정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63살 한모 여인이 20대 중반의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력한 용의자인 20대 중반의 여성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택시 기사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들입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승객은 줄고 산업금만 올라 회사만 배를 불리게 될 거란 건데요. 이 때문에 기사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4년 만에 확정된 울산 택시 요금 인상안은 현재 2,200원인 기본 요금을 2,800원으로 조정하고 거리와 시간 요금도 올려 총 19.19% 인상한다는 겁니다. 대신 도심과 KTX 울산역 구간 등 구군간 할증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 타기가 부담스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올린다는 게 조금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들은 먼저 경기 침체 속에 손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 오르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손님들이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특히 회사 택시의 경우 회사가 요금 인상에 따라 회사에 내는 산학금을 올리면 기사는 더 힘들어진다며 연료비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스비를 낮출 수 있으면은 그게 더 낫죠. 가스비가 1,100 얼마니까. 이번 택시 요금 인상 결정은 연료비 인상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산학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연료비 지원과 연료 다양화, 택시 감차 등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이상기온 여파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채소 가격이 폭등세였습니다. 김장 시기를 조절하고 산지 직거래가 크게 늘면서 우려했던 김장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주부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잉어권의 쌀쌀한 날씨지만 대추를 30%가량 산 가격에 판다는 말에 김장을 하려는 주부들이 몰린 겁니다. 농협에서 직접 직거래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저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멀리 전라북도 부안과 경북 영덕 등 산지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해 공급했기 때문. 유통 비용 같은 게 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마진조차도 최대한 낮게 해서 많은 물량을 판매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밭대기 상인과 도 소매상 등을 거치던 서너 단계의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쪽파와 금고추, 마늘 등 김장 부재료도 장목방과 농협을 통하는 개통 출하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산지 작황이 워낙 좋지 않아 채소류 가격은 예년보다는 여전히 다소 높지만 직거래와 개통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보다는 20% 이상 떨어져 우려했던 김장 대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선대위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구 성남동에서 유세를 갖고 보육 지원 확대와 여성 취업 문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여성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중구 태화동에서 유세를 갖고 문재인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을 집중 홍보하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와 울산 발전을 앞당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공정률 95%를 넘기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H공사에 따르면 울산 혁신홍시 3개 공구 가운데 1공구는 준공됐고 전체 공정률은 95.3%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돼 전체 894필지 140만 제곱미터 가운데 67%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공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울주군은 기존 3개 노선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 의회와 예산 확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부분적인 노선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울주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성이 높은 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버려진 애완동물은 모두 1,8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 늘어났습니다. 버려진 애완동물은 고양이가 1,000마리로 가장 많았고 개가 680마리로 나타났습니다. 남구는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하거나 폐사시키는데 올해 모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25%나 늘어나는 등 유기동물 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가운데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회사 측과 마찰이 생겨 일부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생산 차질이 발생한 만큼 업무 방해를 주도한 조합원은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회는 모레 하루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현대차 본사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울산지법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2만 5천여 명에게 1,300억 원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다단계 판매회사 실운영자 56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유인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직접 물품을 사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당월지구 개발은 공영개발로 하라며 울산시에 손을 들어준 뒤 처음으로 재판이 열려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울산시는 유니언 로직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었다는 8개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유니언 로직스는 앞으로 울산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울산지법에서 속개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북구 중산동 70살 추모 씨의 주택 간이 황토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에서 시작된 불이 땔감을 쌓아둔 곳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2분쯤 울주군 청량면의 한 고물상에서 인부 57살 박모 씨가 6m 높이의 철 구조물 위에 고립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박 씨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해 고립되었다며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피해 신고의 절반은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 문제였고 품목별로는 의류가 14%, 신발 12%, 회원권 5%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올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울산에서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70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49%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통신 판매가 늘면서 의류와 신발, 회원권 피해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LS니코, 동재련 등 울산 지역 40개 기업과 근로자 27명이 각종 정보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SK에너지와 S-오일이 각각 200억 불 수출탑을, LS니코가 60억 불, 삼성석유화학이 20억 불 수출탑을 받았으며 현대미포조선 장태성 팀장 등 27명은 각종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지역 포상 전수식은 오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한 울산시 의회가 모두 4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성안 폐기물 소각장 증설 사업비 10억 원 등 18건에 15억 6천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14건에 24억 4천만 원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는 22건에 2억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은 오는 14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 관리단은 오늘 울산 여천공단 공업용수 관로 복선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댐에서 삼성정밀화학까지 복선화된 관로를 통해 지역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10억 원을 들여서 27개 기업체에 하루 6만 3천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복선화 사업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거리 서명 운동에 오늘 울산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시작된 10만 명 서명 운동에는 지금까지 1만 명이 참가했고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울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주는 오늘 울주군 두동면 울산 양로원을 방문해 김장김치 1,500포기를 담가 전달했습니다. 삼성 SDI도 노사합동 상생 나눔 활동으로 울주군 서부 노인복지관에서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가 전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 돕기 성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오늘 오후 시장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7천만 원을 기탁했고 비비성형외과와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는 각각 1,000만 원씩의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의 신화학실용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이 톰슨 로이터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혁신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세계 100대 혁신기관은 특허 승인 성공률과 특허 파급도 등 4가지 지표로 선정하며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 7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선정한 올해 과학교사상 수상자 39명 가운데 울산에서는 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교사는 강동중학교 차선화, 울산중학교 박진철, 과학고 정순진, 미래정보고 윤대혁 교사이며
이들은 교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SO일이 지역 전통 민속놀이인 병영 선왕치기 발전기금으로 중구문화원에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SO일은 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이 같은 지역 민속놀이 보존과 복원 등 메세나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